그래도 100세 시대인데 100살까지는 살지 않을까요? 몇 살까지요? 저는 엄청나게 오래 살고 싶은데요. 제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결혼하는 모습까지 보고서는 제가 죽고 싶습니다. 당뇨 나침이 없이요? 그럼 한 70살?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사실 장담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몇 살까지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균 수명은 82세. 하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73세라고 합니다. 생을 마감하기 전 약 9년은 아프게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 여기서 치아까지 건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반 이상은 치아가 없거나 틀니의 불편함으로 음식을 씹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와 나물, 과일 등을 먹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복 중 하나가 입속 건강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우리 삶에서 치아 건강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먹는 즐거움을 오래 즐길 수 있도록 치아를 관리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100세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입속병이 충치와 잇몸병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대부분이 겪어봤을 충치. 과연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치아에 생긴 작은 구멍으로 시작된 충치를 만약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가 방심한 사이 이렇게 안으로 점점 커져 결국 치아 속 신경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충치는 우리 입속 세균에 의해 시작되는데요. 실험 첫 번째, 평소 우리 입안의 세균 관찰하기. 평소 우리 입안은 어떤 상태일까요? 정말 세균들이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안의 플라그를 채취합니다. 채취한 것을 유리판에 담아 덮개로 덮은 후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입속에 세균들이 보이시나요? 평소 우리 입속에는 이렇게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었네요. 우리는 왜 이 입속 세균들을 없애야 하는 걸까요? 세균들은 우리 입속에서 산이라는 물질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레몬, 오렌지 주스와 같이 신 음식은 산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한 콜라, 맥주와 같이 탄산이 들어간 음료도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에 의해 치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실험 두 번째, 산에 의한 치아 표면 변화 관찰하기. 먼저 오렌지 주스, 맥주, 식초, 물, 계란을 준비합니다. 따라 넣은 음료에 계란을 넣고 1시간마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1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이제 계란을 꺼냅니다. 과연 계란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계란 표면이 벗겨지는 게 보이시나요? 산에 의해서 계란 표면이 녹은 것인데요. 이것은 치아가 산에 의해 녹는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어릴 적 좋아하던 초콜릿, 젤리 같은 맛있는 간식을 먹다가 부모님께 꾸중을 들으며 손에서 놓아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초콜릿같이 달달한 당이 함유된 음식들이 입속에 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입안에 살고 있던 세균들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먹게 되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 결과 산을 마구마구 뿜어냅니다.
산에 의해 약해진 치아는 결국 충치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치료한 치아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치료했던 곳 주변에 2차 충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치를 예방할 수 있도록 6개월에 한 번씩 꼭 치과에 방문하여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합시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이 닦으셨나요? 성인 기준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48.3%. 10명 중 반은 점심을 먹고 칫솔질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과연 식사 후 칫솔질을 안 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실험 세 번째. 식사 전후 입안의 변화 관찰하기. 실험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후 입속 세균의 변화를 보기 위해 플라그를 채취합니다. 채취한 것을 유리판에 담아 덮개로 덮은 후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음식을 먹은 세균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세균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보기 위해 보라색 용액을 치아에 바르겠습니다. 물로 입안을 헹구어 줍니다. 치아 사이사이에 세균들이 모여 있네요. 칫솔질 후에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칫솔질 후 다시 보라색 용액을 발라준 후 다시 물로 입안을 헹구어 줍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세균이 거의 사라졌네요. 칫솔질 전후의 착색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더 자세히 세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플라그를 채취하고 채취한 것을 유리판에 담아 덮개로 덮은 후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던 세균들이 거의 없어졌네요. 칫솔질 전후의 세균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처럼 우리에게 칫솔질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잊지 말고 점심 식사 후에 칫솔질 합시다. 충치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입속병은 바로 잇몸병입니다. 보통 우리는 치과를 치아가 아파야만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치아를 뽑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충치였다가 40대 이후부터는 잇몸병으로 바뀐다는 사실. 치석이 쌓이고 치석이 무거운 잇몸은 점점 내려가고 의지할 곳이 없는 치아는 흔들리게 됩니다. 계속되면 결국 치아를 뽑게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전신질환이 발생할 확률을 3.4배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잇몸병으로 약해진 잇몸 주위로 세균이 침투하여 우리 몸속까지 들어가 다양한 전신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스케일링이 꼭 필요합니다. 스케일링이란 입속에 딱딱해진 세균 덩어리를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입속 환경이 깨끗해지고 그로 인한 구취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흡연과 커피로 인한 치아 착색도 제거된다고 하니 스케일링을 꼭 받는 게 좋겠죠? 여기서 팁!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 성인들에게 1년에 한 번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꼭 1년에 한 번 이상 치과에 방문하여 스케일링을 하도록 합시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구강 건강 관리 3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함께 알아볼까요? 1. 정기적인 구강 검진. 2. 점심 식사 후 칫솔질. 3. 연 1회 이상 스케일링. 이 3가지 방법 잊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떠신가요? 100살까지 건강한 치아를 위해 하이지니와 함께해요.